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핫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옴시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모하마드 빈 살만. 이게 대단한 친구예요. 예. 네옴시티. 한번 바람이 확 불었다가 그죠? 잠잠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뭐 UAE도 나오고 뭐 여러 네.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좀 네. 다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뭐 다시 얘기가 된다라는 네. 것보다는 계속 하고 있었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뉴스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만 반응을 하고 얘기가 들어가면 재료 소진. 그것도 다시 들어갔다가 순환매가 빠르니까. 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뿐이지 네. 진행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중동 시장 자체가 건설 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거는 결론은 산유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요? 코로나 때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 게 제일 많이 벌긴 했죠. 네. 제일 많이 벌긴 했는데 의외로 네. 네, 산유국들이 유가가 그렇죠. 굉장히 오르고,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결론은 이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코로나나 전쟁 때문에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서 중동 국가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돈을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결론은 유가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지금 트렌드가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건설 쪽에다가 총력을 다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특히 이제 UAE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예 대놓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건설 시장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올해 중동 건설 시장이 한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때부터 중동 건설에 대한 수혜를 정말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플랜트 공장 짓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맞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통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케일이 다른 거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네. 결론은 이제 여기서 정부도 아예 대놓고 지금 발을 벗고 아예 나서고 있잖아요. 우리 아예 대놓고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적으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금융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제 PF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PF 대출을 받더라도 첫 번째 이 금리 부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딜레이가 되는 것들도 많고 국내 주택 시장들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실질적으로는 주가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수익적인 면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예 대놓고 금융 쪽 지원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주 받아놓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해외 건설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대형 건설사에 국한된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주택 경기만 보거나 이런 쪽은 업황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수주 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뭐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이렇게 대형사들 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다만 근데 뭐 SM도 있잖아요, SM. SM이 최근에 또 숟가락 얹었죠.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IT, 친환경 사실 범위는 많아요, 그죠? 네이버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먹거리가 사실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에만 국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초 가장 빠른 수혜를 보는 거는 건설주. 그 다음에는 저는 네이버도 정말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건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기는 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오르기가 어려워. AI도 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로봇은 안 해요? 또 메타버스는 안 해요? 다 하는데 그거 갖고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가 워낙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주가 그치, 자체가 맞아요. 사실은 원래 기존의 광고 시장이 너무 죽었다 보니까 기존 거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재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올해 인덱스만큼 올랐어요. 보니까 11, 2% 올렸더라고요. 야, 근데 지금 해외 다른 데들에 비하면 사실은 성장주, 특히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눌림을 많이 당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뭐 이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건설 쪽에서는 한미글로벌이랑 삼성물산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CM 전문 회사잖아요. 최근에 건설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수주를 받아서 뭐 토목공사하고 짓고 이게 다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그냥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하고 계약하고 시공하고 시공 후 관리까지 하는.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한미글로벌이 그래도 굉장히 기존에 사우디에서도 보니까 정말 많아요. 2008년도에 사우디 법인 설립했는데 현재까지 37개 프로젝트 진행했거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6개를 받아서 제가 볼 때는 꾸준한 대장주로 가는 거는 저는 한미글로벌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위, 2위가 다 삼성물산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용 회장님의 정말 친분 외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보다도 삼성물산을 좋게 보시는 이유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옴시티를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UAE도 마찬가지고 세계 최고층 빌딩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죠.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지금 이제 잠실에 또 하고 있죠. 롯데건설 지금 잠실에 이미 어찌됐건 지었죠. 하지만 1등, 2등을 지은 거는 삼성물산. 그리고 친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이재용 회장이 회장이죠, 부회장 아니죠, 그죠? 이제 회장님이시죠. 제드래곤,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인맥들로 그죠. 미국의 IT 기업들도 인맥이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사실 뭐 이 세대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그죠. 그 사람들도 한국의 최고 기업인데다가 이 사람이 친하게 다가오니 그죠.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중동 쪽도 빈살만하고도 이쪽도 친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건설사 중에서는 두 군데가 그래도 안전하게 조금 갈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될 한미글로벌, 삼성물산. 한미글로벌도 건설 쪽으로 봐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네이버는 너무 재료가 없다 보니 로봇 친화형 건물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 안에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미 제2 사옥으로서 뭔가를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여기에서 아예 이런 쪽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또 뭔가를 좀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굳이 꼽자라고 하면 저는 건설주, 그 다음에 네이버.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물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하고의 관계나 이런 쪽으로 보면 좋긴 한데 약간 이게 물산은 좀 삼성의 지주사 비슷하게 가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현대건설이나 LG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 얘기 나오면 딱 반응하는데 거기에만 딱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뭐 이거 할 때도 얘기 나왔다가 저거 할 때도 얘기 나왔다가 가는 듯 못 가는 듯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물산하고요. 그리고 저 얘기부터 좀 하죠. 또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프로젝트들도 보면서 주식 관련된 조금 필요하면 좀 더 여쭤볼게요. 디리아 프로젝트는 또 뭐예요? 네옴시티가 그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에서 사우디대 보니까 맞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진다라고 하면 서울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 신도시들 이제 개발하고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느낌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인데 뭐 이제 신도시 개발사 이쪽을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수도랑 따지면 한 딱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 판교 정도. 그러니까 판교에 보면 지금 어찌됐건 IT 그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사우디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최고급 빌라, 그다음 타운하우스, 그다음에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그러니까 주거 복합 단지를 아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의 수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수만 회장이 또 나오죠. SM. 여기에다가 뭐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이왕 하는 거 세계 최초로 뭐 메타버스 창조된 박물관 보유한 도시가 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중동에서 지금 엔터 쪽이 저는 또 괜찮을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결론은 이게 문화 복합을 저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는 것만 열심히 지어놓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결론은 관광화 시켜야 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관광화 시킬 게 사실은 얼마나 있겠어요. 두바이에서 월드컵하고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런 문화의 허브로서 만들어서 네. 외국인들이 오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건 아주 그러면서 휴양지 리조트로 쉬게 한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 좋은 네.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엔터 쪽에 SM에서 먼저 선두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나머지 회사들도 충분히 이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을 얼마나 따져봐야 되느냐인데 결론은 그게 복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유럽 같은 데 가도 사실은 워낙 옛날 관광지들이어서 그쪽은 개발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파리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도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벽돌 하나 다시 못 나요. 아무것도 네. 못합니다. 심지어 호텔 가도 그렇죠. 정말 다 쓰러져 가는데 네,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뭐 정말 최정상의 복합 휴양 도시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터 쪽이랑도 계속 뭔가가 얘기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죠. 그렇죠. 결론은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사이드로 살짝 빠져가지고 네. 엔터주는 또 엔터주 자체로 이슈가 많은데 나중에 보더라도 엔터주 네. 가운데서 탑픽은 그런 뭐예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방송국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JYP 겁니다. JYP. 왜냐하면 사실 올해의 포인트는 콘서트입니다. 네, 그럼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그죠? 재개는 이미 됐고요. 그렇죠. 제일 많이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저는 JYP. 스키즈가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스트레이트 키즈. 네, 줄여서 스키즈래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포스트 BT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의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BTS 같은 경우에는 군, 그렇죠. 그다음에 불핑 같은 경우는 재계약. 근데 이게 항상 올라가는 주가에 딱 발목을 잡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이런 재계약 이슈, 군 입대 이슈가 첫 번째 없고요. 그리고 또 시끄러운 것도 별로 없고. 조용히 갈 수 있고요. 식당 밥도 맛있고. 드셔보셨어요? 못 봤어요. 박진영 씨가 잘하니까. 저도 먹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그쪽으로 세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SM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도 사실은 콘서트가 나중에는 여기서 콘서트들이 사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중동 쪽에서. 그러게요. 대형 콘서트들이 아마 엔터가 되려면 결론은 문화 복합 도시로 만들려면 콘서트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엔터주 실적이 또 찍히겠죠. 그래서 엔터주는 네옴이랑은 사실은 SM 때문에 엮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이야기라. 그렇죠. 네네. 네. 네. 친환경 쪽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네옴시티도 개발하면서 자체를 그냥 친환경으로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그죠? 그러니까 사서 연료가 아닌 쪽으로 에너지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네옴시티 움직일 때 그런 관련주들은 안 움직였었나요? 사실은 그쪽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은 결론은 아직 미국 쪽에 거의 대부분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광도 미국이죠. 네, 태양광, 풍력 마찬가지로 결론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게 먼저 일어나기는 했지만 결론은 건설이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으로 또 따라올 거예요. 뭘로 할 거냐를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초반에는 저희가 뭐 신재생 같은 경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전력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이게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죠. 뭐 정말 빠르면 패널 깔아버리고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고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사실 뭘 하기는 다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가겠지만 플러스 하나 보자라고 하면 저는 소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 네, SMR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간은 적게 차지하면서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항상 위험성을 따지고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 좀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아마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이랑 풍력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SMR 관련주들도 미리 태양광 쪽 움직일 때 미리 잡아두신다라고 하면 순환매는 아마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옴시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관련주 사실 다 얘기했어요. 이제 네. 사실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정확하게 그죠? 맞습니다. 딱 그 영향이 네. 그대로 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건설주 가운데 삼성물산. 네. 그다음에 IT나 플랫폼 쪽으로 본다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바람이 불 수 있는 게 네이버. 네. 세 개? 네, 저는 딱 그 정도, 3개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은. 왜냐면 프로젝트는 계속 나올 거고, 결론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것들을 수용하고 직접적으로 매출화 시키느냐, 그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갈 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딱 이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3개 이상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유망 기업이 10개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10개 맞아요. 어떻게 딜해 그죠? 이런 뭐 네옴시티 ETF 이런 건 없을 거야. 그런 게 통으로 네.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죠? 맞아요. 사실은 한 서너 개면 족하죠, 그죠? 네. 그거 갖고 이제 그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거죠. 트레이딩 내지 투자를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네옴시티는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 뭐 AI, 챗봇, 로봇 이런 게 엄청 핫하고요. 네옴시티는 조금 관심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순환매잖아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결론은 이제 올해 상반기 키워드가 에로배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AI랑 로봇 관련된 맞아요. 것들이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사실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디리아 유적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뉴스는 거의 뭐 한두 달 걸러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정말 소외돼 있을 때 진짜 달려가는 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저는 지금 보는 게 사실은 조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 네. 관심권 안에 딱 부자. 워치리스트에 네. 넣어놔야 네.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